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한국노총 소속 20개 버스 회사와 노조가 오늘 오전 임금 인상 등에 합의해 우려했던 버스 파업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업체별로 월 임금 인상액은 시내버스 12만 원, 시외버스 25만 원, 농어촌버스 24만 5천 원입니다. 시외버스와 농어촌버스 노사는 하루 근무 시간을 10시간으로 간주하고 각각 2시간과 3시간의 유급 휴게 시간을 가지며 시내버스 노사는 하루 근무 시간을 17.3시간으로 합의했습니다. 최규호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습니다. 최 전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다음 주쯤이면 누가 최 전 교육감 도피에 도움을 줬는지 조력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검찰이 최 전 교육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07년 김제 스파이스 골프장에 교육청 부지를 넘기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최 전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최 전 교육감의 도피 행적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2013년부터 5년간 인천에 머물렀는데 이 기간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수사관을 보강하는 등 누가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왔는지 조력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거처나 이런 거 다 확인을 했고 돈도 어느 정도 확인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제공을 했는지 이런 거는 다 이제부터 수사가 이제 시작되고. 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을 추적하고 은신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다음 주쯤 핵심 조력자가 누구인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감 재직 시절의 인사비리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단서가 잡히면 수사하겠지만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 전 교육감의 동생인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이 도피를 도왔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지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도피 8년 만에 붙잡힌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최 전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쯤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김제 스파이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교육청 부지를 넘기는 대가로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도피 기간의 행적과 함께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조력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송 지사를 불러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업적과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유사선거 사무소를 차려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주변 조사가 끝난 만큼 이달 중순까지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집단으로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 인근 비료 공장에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정황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비료 공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 장전마을 인근의 한 비료 공장입니다. 공장에 있는 식당 바닥을 뚫자 시커먼 물질의 시료가 시추봉을 따라 올라옵니다. 공장 앞마당과 굴뚝 인근 땅에서도 의심스러운 토양층이 발견됐습니다. 또 기름 냄새도 나고 또 마당에 묻혀 있는 폐기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그런 가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악취가 심했거든요. 주민들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비료 공장의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주장입니다. 주민들은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서 나온 유독 물질이 지하수를 오염시켜 집단암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폐기물 불법 매설과 매립이 확인된 만큼
공장 부지 전체를 전수조사해야 할 것이며 사법당국은 불법 행위를 자행한 비료업체를 즉각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는 시료 채취 분석 결과에 따라 전수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의심되는 지점에 대해서 토지주의 승낙 없이 들어갔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도 저희가 이제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해보려고 하거든요. 국립환경과학원의 시료 채취 분석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역학조사 최종 영역 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주민 80여 명 가운데 20명이 암에 걸린 익산 장전마을 사태를 풀 열쇠가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비축미 방출을 고심하던 정부가 쌀 공매를 잠정 연기하고 쌀 80kg 목표 가격을 19만 6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농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쌀값의 추가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의 한 미국 처리장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정부의 쌀 공매에 2차례 응했습니다. 올해는 공매 참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쌀 공매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농민단체와 국회가 쌀값을 하락시키는 공매를 반대하자 정부가 이를 수용한 모양새입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전국 5만 톤에 대해서 공매 결정이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단체에 대한 반발 및 정치권에 대한 요구사항들 때문에 잠정적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또 2018년 3부터 적용되는 쌀 80kg의 목표 가격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19만 6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8만 8천 원보다 4.3%가량 인상된 수치입니다. 야당은 그러나 쌀 목표 가격을 20만 원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말합니다. 저 입장에서는 23만 5천 원 돼야 한다. 이것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가격이고요. 최소한 20만 원대 이상은 목표 가격이 설정돼야만이 우리 농민들이 최소 생활을 할 수 있다. 쌀 공매가 연기되고 올해 목표 가격이 4%가량 오르면서 쌀값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농민들은 아직도 쌀값이 비싼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가 쌀값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팔복동 폐기물 발전소를 행정력으로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행정력만으로 폐기물 가동을 막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팔복동 폐기물 발전소 가동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 고용연료 사용 신고, 대기 배출 방지 시설 가동 신고 등 단계별로 거쳐야 될 필수적인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강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주민건강권 보호 등을 이유로 폐기물 업체에 각종 허가나 신고 신청을 반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반려 절차에 대해 업체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전주시의 승소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신고를 다 수리하고 허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민원에 약간 떠밀려서 기존에 했던 행정을 뒤집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취하게 돼서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면 또 좀 불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행정력만으로 폐기물 발전소 가동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뜻인데 변수를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소송을 끌고 가게 되면 업체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적기에 회수할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스스로 좀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백억 원을 투자한 업체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전주시로서는 폐기물 발전소와 관련된 공사 중지와 건축물 철거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게 최선이지만 1심은 모두 업체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이 오는 10일 폐기물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2차 촛불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래저래 전주시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내년도 전북 교육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3조 4천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4.6% 늘었는데요. 교육감 공약인 교육복지사업 예산이 신설된 게 특징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3조 4,600억 원, 지난해보다 4.6% 1,530억 원이 늘었습니다. 세수 확대로 재정 교부금이 늘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눈에 띄는 예산은 교육감이 공약한 교육복지 사업 예산의 신설입니다. 교복비와 학교 운영비 지원, 공기 정화장치 보급 등 300억 원이 넘는 보편적 교육복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교육감의 공약을 충실히 반영을 해서 고등학교 학교 운영비를 1학년부터 반영을 하고 현장 체험학습비 초중고생 반영을 하고 또 교복비도 중고등학생 교복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채 상환에 노력한 것도 특징입니다. 늘어난 재정 교부금으로 부채 상환에 주력해 1조 원에 육박했던 교육청의 빚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또 20여 개 학교의 신설과 증설 예산으로 1,2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을 받아든 도의회는 꼼꼼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불효불급한 사업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기관 운영비 그리고 이제 해외 연수, 현장 의정 활동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연립 관사, 또 그 밖에도 불효불급한 예산은 철저하게 우리가 심사를 할 방침입니다. 전북교육청의 내년 예산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셔틀버스를 이용해왔던 분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발됐는데요. 휴대전화를 통해 버스 탑승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정원희 기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유 씨가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용 셔틀버스가 언제 정류장에 도착하는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정보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전주 어울림버스라는 앱을 활용하면 버스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버스 시간에 맞춰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버스가 언제 도착하고 어디 오고 그 노선이 쭉 보이니까 기다리는 것도 편리하고 기사님도 내려서 딱 봐주시고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놓치고 지나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류장에서 교통약자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정보가 버스 기사에게 전달됩니다. 버스에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버스 기사분은 다음 역에 그 서비스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돼서 이 서비스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전주 시내 3개 노선 214개 정류장에 구축됐습니다. 교통 약자를 그 버스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앱을 통해서 지금 버스에 대한 정보를 100% 다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전주시는 연말까지 시험 가동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리산권 7개 시군의 화합을 다지기 위한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임실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 취약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지리산권 7개 시군이 참여한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가 전남 구례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단체장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 경기, 간담회 등을 통해 7개 시군의 화합과 우애를 다졌습니다. 이번 행사로 지리산권 7개 시군이 서로 화합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색국화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고창 국화축제가 오는 11일까지 고창 고인돌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해 하루 평균 만여 명이 찾고 있는 이번 축제에는 국화밭 판소리 공연, 화분 국화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 취약 지역인 6개 마을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은 일주일에 2번 각 마을을 방문해 기초 건강검사, 치매 예방교육, 건강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부터는 농사일로 바쁜 주민들을 위해 저녁 시간을 활용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혁신 성장을 견인할 공유경제 정책 발굴에 나섰습니다. 공유경제는 자원을 함께 나눠 써서 이익을 얻는 경제활동으로 완주군은 농업, 문화, 교육 등 다각적 측면을 연계해 지역 맞춤형 공유 정책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도내 수소차 산업 기반이 지나치게 취약해 서둘러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은 최근 현대차가 수소차 수출 계약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전주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북은 충전소도 하나 없고 구입자를 위한 보조금도 전혀 없을 만큼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수소 관련 산업이 정부의 3대 국가 전략 투자 분야인 만큼 전라북도는 2020년 현대차 수소버스 양산에 앞서 지역 특성에 맞는 육성책과 보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은행이 새만금 개발공사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북은행은 최근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재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 개발공사 주거래은행 선정에 따른 이익금을 지역 내에 재투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거래은행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현재까지 임실 2.9mm 등 대부분 지역에 1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지만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16도 등 13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해 남부바다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어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과 휴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